빗줄기가 깊은 바다로 쏘아지면 30m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집니다. 이는 대략 스쿨버스 한 대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군용 잠수함은 400m, 800m 깊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헤드라이트를 단다고 해도 앞길을 비출 수 없습니다. 빛은 선체 앞부분에 닿기도 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빛이 잠수함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깊은 곳에서는 빛이 완전히 소용없다면 잠수함은 대신 무엇을 사용할까요? 그리고 소리가 물속에서 공기 중보다 4배 반이나 더 빠르게 전달된다면 왜 잠수함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바다를 항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듣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도록 설계된 걸까요? 그리고 만약 침묵이 목표라면 도대체 누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군용 잠수함은 단순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배가 아닙니다. 잠수함은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된 기계이며 물리법칙이 다른 모든 감각보다 청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곳에서 움직입니다. 잠수함은 앞을 보며 항해하지 않고 바닷속 모든 것에 대한 정신적 모델을 구축해 그 틈으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그게 임무입니다. 어둠 속을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오해는 잠수함 이전에 인간이 만든 모든 탈 것이 시야에 의존한 항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는 전조등을, 비행기는 창문을, 배는 망원경 감시원을 씁니다. 이런 가정은 당연하죠. 어두운 곳을 지날 때 주변을 밝히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빛이 충분히 멀리 갈 때만 맞습니다. 공기 중 헤드라이트 빔은 수백 미터까지 가지만 바닷물에선 같은 빛이 몇 미터 못 가 물에 흡수되고 산란됩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모든 광자는 분자에 부딪혀 옆으로 튕기거나 열로 변환됩니다. 더 깊이 내려갈수록 머리 위의 물기둥이 더 조밀해지고 충돌이 더 많아지며 신호는 더 빨리 사라집니다. 수심 200m에서는 희미한 청록색 빛이 수면에서 내려오지만 너무 약해서 항해에 쓸 수 없습니다. 수심 천 미터 아래에서는 태양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0입니다. 바다는 단순히 방에 불을 끈 것처럼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주 공간이 어두운 것처럼 구조적으로, 영구적으로 어둡습니다. 물리 법칙상 다른 가능성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설령 400m의 엄청난 압력, 즉 해수면에서 느끼는 압력의 약 40배에 달하는 보호장치 없이 폐가 몇 초 만에 붕괴될 정도의 압력을 견디는 헤드라이트를 만든다고 해도 빛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빛은 모든 방향으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물은 벽처럼 빛을 깔끔하게 막지 않습니다. 빛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30m 앞을 비추는 빗줄기 대신 선체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빛이 구형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해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 빛은 수동 청취 시스템이나 다른 잠수함에게 어쩌면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해에서의 헤드라이트는 항해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탄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모든 적대적인 함선에게 여기 내가 있다. 내 깊이는 이렇다. 내가 가는 방향은 이렇다. 라고 알리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잠수함에 헤드라이트가 없는 이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계산을 해본 뒤 그것이 탑승한 모든 사람을 가장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나를 만들었고 소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승리하는 잠수함과 침몰하는 잠수함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능동 소나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잠수함이 소리의 펄스, 즉 핑을 방출합니다. 그 소리는 물속을 통해 초당 약 1500m의 속도로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소리가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속도보다 약 4.5배 빠른데 이것이 바다가 음향 정보를 전달하는 데 매우 뛰어난 이유입니다. 핑이 어떤 물체, 다른 배, 해저, 고래 등에 부딪혀 다시 반사됩니다. 나간 핑과 돌아오는 에코 사이의 시간 차이를 통해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반사되어 돌아오는 각도를 통해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에코의 형태를 보면 크기와 훈련된 귀에는 어떤 종류의 물체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효과적입니다. 아주 잘 작동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핑을 쏘는 순간 수백 마일 이내의 모든 배가 당신을 듣게 됩니다. 능동소나는 어둠 속에서 확성기로 자신의 위치를 외치는 것과 같은 해저의 방식입니다. 평화 시기의 훈련에서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이것이 종종 잠수함이 죽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군용 잠수함은 전투 중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동소나는 그 반대입니다. 잠수함은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배는 끊임없이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날개가 물을 휘젓는 소리는 날개수, 직경, 회전 속도에 따라 고유한 음향 신호를 만듭니다. 선체 내부에서 진동하는 기계 장치는 금속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고 그 소리가 물로 퍼져나갑니다.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어 발전기가 돌아가거나 펌프가 순환하는 것조차도 감지 가능한 음향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훈련된 소나 운용자는 소리의 프로필만으로 특정 잠수함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아도 러시아 핵잠수함과 미국 잠수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해의 실제 항법 시스템입니다. 빛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군용 잠수함의 모든 공학적 철학은 하나의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적이 듣고 있다면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라. 그래서 현대 잠수함의 모든 펌프, 모터, 파이프는 진동을 흡수하는 고무 절연체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는 캐비테이션, 즉 고속에서 프로펠러 주위에 형성되고 붕괴되는 작은 기포들이 내는 잡음 같은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하게 가공됩니다. 그래서 순찰 중인 잠수함은 시속 야고노트, 즉 빠른 조깅 속도 이하로 움직입니다. 그 이상 속도에서는 선체 주위의 난류가 음향적으로 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기계가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침묵이 곧 방어입니다. 이 대비는 심해 연구 잠수함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타이타닉 호위 잔해를 발견하고 거의 5,000m 깊이까지 잠수한 DSV-LB는 밝은 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체에는 여러 개의 고강도 투광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엘빈의 임무에는 가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비디오 시스템, 과학적 이미징을 위한 조명 장치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샘플을 채취하고 생물을 관찰하며 지질을 촬영하기 위해 해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빈은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탐지하려는 수동소나 어레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힙니다. 같은 깊이, 같은 바다, 완전히 반대의 공학 논리입니다. 제약은 결코 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약은 항상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음향적 틀, 즉 바다를 투시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매체로 여긴다는 개념은 1917년 한 남자가 금속 막대에 귀를 대고 영국 해협 위에 쭈그리고 앉아 거칠게나마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잠수함들은 연합군 선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국은 수중에서 이들을 탐지할 신뢰할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폴 랑주뱅이라는 물리학자가 음향 탐지 실험을 시작했지만 초기 해군 수중 마이크인 하이드로폰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원시적이었습니다. 운용자들은 금속 막대나 관을 물에 담그고 귀를 직접 대고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증폭도, 신호 처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금속 막대, 그리고 바다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역사 기록의 한 버전에 따르면 훈련된 운용자들은 이러한 초기 장치를 사용해 적절한 조건에서는 잠수함 프로펠러의 음향 신호를 최대 25마일 거리에서도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5마일, 즉 영국 해협의 너비를 막대기에 귀를 대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 음향 감시 네트워크는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미 정보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서 직접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발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왕고래가 대양군지를 가로질러 울음소리를 낼 때마다 그것은 소팔 채널이라 불리는 동일한 음향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대략 600m에서 1200m 사이의 수심에 위치한 수층으로 온도와 압력이 자연스러운 음파 안내로를 만들어냅니다. 미 해군은 냉전 시기에 이 경로를 비밀리에 지도화하여 소련 잠수함을 추적했습니다. 고래들이 그것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해군은 두 번째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같은 이유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고래가 탁한 물속에서 무언가를 향해 클릭 소리를 낼 때 그것은 능동소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고래는 오직 소리만으로 70m 떨어진 곳에 있는 골프공 크기의 물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3천만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대부분의 초기 군용 소나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해군은 고틀란드라는 디젤 전기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 잠수함은 음향적으로 너무 조용해서 한 번은 합동훈련 중 미 항공모함 전단을 며칠 동안이나 한 번도 들키지 않고 뒤따랐습니다. 미 해군은 다소 당황하여 즉시 고틀란드를 임대해 그 작동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군용 잠수함들은 원자로와 기계 장치를 두 번째 내부 선체, 즉 선체 안에 선체에 장착된 시스템으로 운용합니다. 이 내부 선체는 진동이 기계에서 외부 압력 선체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절연 장치에 매달려 있습니다. 잠수함은 소음을 내는 부분과 바다와 접촉하는 부분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 두 부분은 절대 서로 닿지 않습니다. 현대 군용 잠수함들은 잠망경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잠망경에 눈을 대고 있는 고전적인 이미지는 이제 거의 구식이 되었습니다. 현대 잠수함들은 광섬유로 된 얇은 포토닉 마스트를 사용하며 이 마스트는 수면 위로 거의 드러나지 않고 카메라와 센서에 연결되어 있어 사람의 눈을 위한 광학 튜브가 필요 없습니다. 선장은 선체 깊숙한 곳에서 화면을 통해 수면 위를 관찰합니다. 1950년대에 미 해군은 소수스 음향 감시 시스템이라는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대서양 해저에 수천 마일에 달하는 수중 청음기 케이블을 설치했습니다. 영구적이고 수동적이며 단지 소리를 듣기만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소련 잠수함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고 그 움직임을 함대 작전과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련은 이 시스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냉전 시대의 가장 중대한 정보 시스템이었으며 완전히 보이지 않는 채로 수중에서 조용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하면 어뢰는 마지막 돌입 단계에서 능동 소나로 전환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누가 어뢰의 존재를 알아차리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잠수함이 몇 주 동안 숨기기 위해 들였던 모든 노력, 조용했던 모든 시간, 신중하게 조절했던 모든 속도가 이제는 침묵을 신경 쓰지 않는 무기의 마지막 몇 초에 모두 집중됩니다. 현대의 핵잠수함은 최대 90일 동안 잠수할 수 있습니다. 제한 요인은 연료가 아닙니다. 핵반응로는 디젤 엔진처럼 연료를 자주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 요인은 공기도 아닙니다. 잠수함은 해수를 전기분해하여 산소를 생성합니다. 가장 흔한 제한 요인은 식량입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승조원들이 신선한 채소를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무기 플랫폼조차 중세 군대를 멈추게 했던 것과 같은 문제, 즉 군수 지원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음파는 바다에서 알려진 온도 조건에서 매우 예측 가능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뉴질랜드까지 대양 전체를 가로지르는 음향 신호를 이용해 물의 온도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측정해 왔습니다. 음파가 예상보다 약간 더 오래 걸려서 정해진 거리를 이동한다면 그 물은 약간 더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은 음향 온도 측정법이라고 불리며 평균 해양 온도의 변화가 1도 미만일 때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음향 체계가 과학적 용도로 확장되면 전 지구적인 온도계가 됩니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밤에 수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어둠에 미리 눈을 적응시키기 위해 빨간색 필터 안경을 착용합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붉은 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며 수면 위로 나오는 순간 이미 동공이 확장되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들은 빛이 없는 세상을 거꾸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빛이 있는 세상에 대비합니다. 자율형 수중 차량, 즉 로봇 잠수함은 현재 승무원이 전혀 없고 감지 가능한 음향 신호도 거의 내지 않으며 활성화되기 전까지 해저에 몇 달 동안 정지 상태로 머무를 수 있도록 시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조용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 바다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대가는 인간의 전문성입니다. 수동소나는 선박소음, 생물학적 소리, 지진 활동, 열층의 이동 등 끊임없는 음향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훈련된 소나 운용자들은 특정한 기계적 신호를 그 혼란스러운 배경소음에서 분리해내기 위해 수년, 때로는 10년 가까이 배우며 경험을 쌓습니다. 이 시스템은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쉽게 가르치거나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판단력에 의존하며 바다가 점점 더 시끄러워짐에 따라 이러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해운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극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해양 소음은 주요 해운로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바다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에서는 수동소나의 유효 범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이미 배치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음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머신러닝 시스템은 이제 경험 많은 인간 운용자에 필적하는 신뢰도로 선박의 소리 신호만으로 선박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10년에 걸쳐 체득해야 했던 것을 훈련된 모델은 밀리초 만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손아실에는 더 이상 운용자가 헤드폰을 귀에 대고 판단을 내리는 모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화면에는 단순히 접촉, 방위 270도, 분류 확인됨, 신뢰도 94%라고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승무원이 전혀 없고 생물학적 소음도 발생하지 않으며 수개월 동안 해저에 조용히 머물다가 명령이 내려지면 움직이는 자율 잠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폴랑주뱅이 영국 해협바닥에 막대를 대던 순간부터 시작된 전체 흐름의 종착점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침묵 속에서 수심 400m를 시속 산호트로 항해하는 핵잠수함, 탑승한 모든 승조원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빛도 소리도 없습니다. 그들 위, 수면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 심해에선 빛이 닿지 않는 정보를 받아가 전하며 그들은 정보를 읽어냅니다.